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장 세차 영업을 하는 승합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세차업체 직원 1명이 크게 다치고 주민 수십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짙은 연기로 주차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아파트와 연결된 현관은 그을음과 먼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출장 세차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한 건데 세차 직원이 중상을 입고 인근 차량들이 불에 탔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스타렉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화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집안으로 유입된 연기를 마신 주민 14명도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현관으로 나오니까 계단에 이미 연기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갈 상황도 안 됐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대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실 문을 열고 구해달라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50대와 소방관 380여 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 뒤에도 지하에 연기와 분진이 가득 차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시야가 안 보이고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고 매웠었고요. 그 차량 주변의 상태들을 봤는데 차 본네트나 아니면 범퍼 쪽에 플라스틱 쪽에가 다 녹아 있었고 번호판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화재 여파로 아파트의 단수까지 빚어져 주민들 불편도 계속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장 CCTV를 확보한 뒤 차량에서 폭발이 발생한 원인과 함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오늘도 계속돼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어제보다 많은 148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하루 사이 50명이 확진됐으며 이 가운데 26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가족, 지인 간 접촉에 따른 확진자의 최초 감염원도 대부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세가 폭증하고 있는 충남 논산에선 요양원 입소자와 종사자, 어린이집 등을 매개로 20명이 확진됐고 천안과 아산 등에서도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계속되며 충남에서만 8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서도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모두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전국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세종시 아파트 청약 제도를 놓고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진행된 아파트 청약에 무려 20만 명이 넘는 외지인들이 몰리는 등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종의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편 작업에 들어갔는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최근 로또 분양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진 세종 6-3 생활권의 한 아파트 청약. 1,100여 가구 모집에 24만여 명이 신청했는데 85%인 20만 명은 세종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전국의 투기 소요가 세종으로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세종시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유입. 하지만 세종시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 등 충청권이 64%를 차지하고 수도권 유입 비율은 24%에 그쳐 외지 인구 유입 효과가 떨어집니다. 외지인들의 아파트 소유 비중을 살펴봐도 세종은 35.3%로 10%대인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아파트 소유가 곧바로 거주지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약 자체를 외지인들한테 먼저 줬고 세종은 원래 신도시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로 인해서 도시가 먼저 세팅이 됐던 동네잖아. 그게 더 영향이 가장 큰 거죠. 세종의 경우 당첨 후 전매 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투기 수요를 막고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청약제도 부분은 실제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그 인구 유입된 인구들이 정착해서 갈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을 더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세종시가 청약제도 개선을 3차례나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세종 거주자의 분양 물량을 늘리고 다른 지역 물량은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달 나올 청약 개편안에 지역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바다 너머 섬 지역에 드론으로 물품을 보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해 육지와 섬 사이 물품을 주고받는 시연을 가졌는데요.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가게조차 없었던 섬마을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인구 100여 명 서해 작은 섬마을에 코로나19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육지로 SOS를 보내자 관할변 행정복지센터가 배송 채비에 들어갑니다. 커다란 드론을 대기시킨 다음 마스크와 소독제를 기체 아래에 싣고 섬 좌표를 입력하면서 이륙 준비 끝. 시속 7, 8km로 바다를 가로질러 13km의 비행을 시작했고 25분 뒤 무사히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착륙합니다. 네, 이쪽에서 실어드린 응급 물자 봐주시고요. 마을 주민들은 드론을 빈 채로 보내지 않고 고맙다며 갓 채취한 바지락을 답례품으로 실었습니다. 가게 하나 없어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섬마을에서 드론이 물건 배달부 역할을 한 겁니다. 시간상으로도 많이 걸리고 제품이 상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그런 택배가 성사가 된다면 상당한 저희들로서는 편리하지 않나. 이번에 투입된 드론은 수소를 연료로 한 번에 2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회피 기동도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돼 이 같은 원거리 드론 배송이 전국 최초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갯벌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시연도 가졌는데 해안가는 사고 파악이 쉽지 않지만 드론이 가진 기동력과 열화상 카메라로 빠르게 실종자를 찾아냈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드론을 이용해 배송과 연안사고 대처, 해안선 기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안전도 지키고 가로림만의 우수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일들에 우리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드론이 멀었던 섬과 육지 사이를 더욱 가깝게 연결하면서 생활 패턴도 크게 변화시킬 전망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태안군은 일제가 강제로 송지를 채취해간 안면도 소나무, 안면송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상천안 소나무 안내판을 설치하고 충청남도 문화재 등록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제는 1930년대 태평양 전쟁 당시 전쟁 물자인 송탄유 확보를 위해 한반도의 송지를 강제로 채취해 갔는데 특히 전국 최고 품질 안면송이 주요 수탈 대상이 됐습니다. 태안군은 일제가 안면송에 남긴 V자형 상처를 통해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면송이 충남 문화재로 등록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용담댐 방류로 금산 지역이 극심한 침수 피해를 입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최근 용담댐 침수 원인을 담은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갈등의 소지만 남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하류 지역인 금산구는 인삼밭 유실 등 200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났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어 주민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환경 분쟁 조정 절차를 또 기다려야 합니다. 돈이 나올 때는 안 나오고 계속 들어가야 될 돈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다 막막한 거예요. 그 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1년 뒤에야 나온 용담댐 수해 원인 조사 용역에선 홍수 피해가 부실 대응에 따른 인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홍수를 앞둔 용담댐 수위는 258.1m였는데 예년보다 홍수기 제한 수위를 11m가량 초과했고 초당 3,000톤에 가까운 물을 방류해 피해를 키운 겁니다. 반면 예정대로 수위를 유지했더라면 용담댐 방류량은 초당 2,000톤으로 최대 방류량의 69%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에선 하천 정비가 지연되고 배수 시설의 정비가 늦었다며
지자체 책임도 담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모호하게 된 건데 금산구는 홍수 피해의 원인은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에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책임을 놓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지자체와 주민 등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남겨놓은 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신 재발되지 않도록 또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빈발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확실한 대책도 촉구하고 저희 국회가 이 정부와 함께 이 연구하고 또 관련 기관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선보상하고 추후 정산하는 등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지난 1월 대규모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유발한 IM 선교회에 대해 경찰이 7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마이클 조 대표 등 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IEN 국제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채 대면 예배를 진행해 전국적으로 400여 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성안, 성거, 입장, 직산 등 수도권 인접 4개 지역 산업단지에서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이 지역 상당수 근로자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지인 등 접촉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실제 천안 지역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135명 중 36%인 48명이 타 지역 관련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선별검사소에서는 검사 결과를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령해경은 마을 어장 어업권을 임의로 임대해준 혐의로 모 어촌계장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4년 동안 해삼 전복마을 어장 2곳을 어촌계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 어장 어업권은 지역 어업인의 공동 이익을 위해 어촌계나 수업에서만 면허를 발급하며 임대차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한 리터당 21원을 인상하는 우유 원유 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단체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원유 가격 동결을 낙농유구협회와 농협 등 낙농단체에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리터당 91원의 삭감안을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를 통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낙농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과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원유 생산량이 줄어 우유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국 낙농가는 2011년 6천여 가구에서 4,900여 가구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산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1곳과 일반 음식점 2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소들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예산구는 업주와 이용자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예산구는 또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예산읍 신혜원리와 창소리, 덕산면 전체 지역의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 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해 지체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보령과 서천 지역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46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650여 포기를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주민들은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 개 양귀비를 잘못 알고 재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